지금 뭐 큰 기관들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기부금으로 투자를 하는 보수적인 기관에서도 아이비트를 최고로 많이 담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JP모건, 아시죠? 뭐 구조화 상품 낸 거. 뱅가드에서 비트코인 ETF를 이제까지 금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가격에 반영되려면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에 매도해버리는 것만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3일 오전 8시 8분입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락해서 요즘에 방송 안 한 건 아니고, 월요일날 새벽에 그 일본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사카에요. 가족여행을 왔는데 노트북으로 이어 마이크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저께 고래동 공부 시황 방송을 했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좀 급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리테스트 하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어제 83K까지 빠졌거든요. 최저점은 80K고, 그래도 요 정도면 매우 양호하죠. 거의 뭐 이 정도면 V자 반등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데칼코마니 같은, 뭐 생긴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만약에 진짜 데칼코마니가 된다면 시간 조정도 똑같이 나오고,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게 될 텐데, 그거는 뭐 완전히 똑같이 간다면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일단 여기 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저는 좀 그거를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 91,000 정도 되고, 새벽에 92,300까지 올랐었죠. 93,000을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올랐나 하고 열심히 좀 찾아봤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카페 가입 안 하셨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들 많으니까. 자유 게시판에 제가 글을 좀 많이 써놨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뭐 다 아시죠? 제가 다 한글로 번역본도 올려놨어요. 갑자기 이렇게 한 6% 정도 올랐죠. 오늘 급등을 했어요. 어저께 급하게 빠지고 있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반등이 매우 세게 나와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의 의견인데 저는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2대 자산운용사, 뭐 뱅가드랑 블랙락이 있죠. 블랙락이 1등이고요. 뱅가드가 2등인데 뭐 근소한 차이입니다. 뭐 둘 다 탑티어예요. 얘네 둘 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뱅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안 했습니다. 블랙락은 거의 뭐 블랙락이 하드캐리 했다고 봐야겠죠. 뭐 아이비트. 이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현재 블랙락이 갖고 있는 모든 ETF, 뭐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니까 ETF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IBT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의 최고 효자 상품이 현재 IB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뱅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싫겠죠. 이거 뭐 팔아주면 블랙락이 돈 버는 거잖아요. 뱅가드가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IBT 같은 거를 거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에서 아이비트 못 사잖아요. 계속 금지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에릭 발추나스 이야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거래 허용한 첫날이었거든요. 오늘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어저께라고 해야 되나요? 어제라고 할게요, 편의상. 어제 거래 시작 30분 만에 아이비트 거래량이 10억 달러, 1조 넘게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뱅가드 통해서 거래가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뱅가드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야수 본능이 숨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비트코인 ETF 반대하고 하다가 갑자기 거래를 열어주자마자 거래량이 터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된 거죠.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연관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연은 없으니까 세상에. 뱅가드가 정책 변화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했다가 허용해주는 게 오늘이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것도 보시면 뱅가드가 비트코인을 구하는 건 2025년 빙고판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뱅가드가 비트코인을 허우적대고 있을 때 정확하게 구해줬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뭐 뱅가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요 정도면 뱅가드 효과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딱 허용을 해주자마자 급하게 빠지다가 V자 반등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뱅크 오브 어메리카 아시죠?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은행, 뱅크 오브 어메리카인데,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뭐 은행이 다 대부분 망해 가잖아요. 리만 브러더스는 인수를, 그러니까 도와주는 걸 거부했어요. 그 워렌 버핏이. 하지만 뱅크 오브 어메리카는 전환사채로 받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주섭습니다. 줍줍한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관계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렌 버핏 하면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회의론자잖아요. 사실 워렌 버핏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버핏은 금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전적으로 기업 아니면 채권, 뭐 여기밖에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권유를 해주고 있대요. 이거는 정말 5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와,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닥권에서는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상승장이 안 끝났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은 뭐 이제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뭐 그건 모르죠. 아직은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1년 동안 한 60, 70%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정말 약세장이 시작했다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호재가 나오지 않거든요.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 허용을 해주고, 뱅크 오브 어메리카가 비트코인 투자를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사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상 한 4% 정도는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뭐 움직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지금 같은 때 미국 정부에서 혹시라도 뭐 이런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완전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매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유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 사도 되니까 갖고 있으신 비트코인은 팔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많이 올랐죠. 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좀 알트가 많이 올랐을 때 비트로 갈아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약세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약세장이 이렇게 오게 되면 비트가 이만큼 빠지면 알트코인은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후두둑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트코인 비중은 좀 줄이고 비트코인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코인이 들어갈 뿐이지 알트코인과는 정말 다른 자산입니다. 뭐 이더리움 포함 모든 알트보다 저는 비트코인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코인은 비트코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10,000원만 있어도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1억 3천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시고 매도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계속 모아가시면 아마도 나중에 후에 그게 큰 부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 아닐 수도 있다. 상승장이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런 맥락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라울팔 아저씨인데요. 이 형님 눈빛이 살아있네요. 2026년에 내년 한 2분기쯤에, 이분도 미래를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6년 2분기에 비트코인이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126K까지 현재 찍었잖아요. 요게 피크가 아니고 내년에 더 높은 피크를 만들 것이다. 뭐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라울팔은 5년 주기를 사이클이 좀 늘어진 거죠. 사이클이 좀 늘어졌다라는 주장을 주구장창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내년에 피크를 찍을 것이다. 제 개인 의견은 126K가 최고점인 것보다는 내년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것만 일단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하락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더 크게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자를 보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8만 달러는 지켜줬는데 그 상황에서 꽤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일주일 내로 이 10만 불을 돌파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경신도 좀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ISM 지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텔이랑 라울팔이랑 리얼비전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리얼비전의 의견은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ISM, 그러니까 경기지수, 경기산업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AI 발 덕분에 AI 발로 실적들이 요즘에 계속 발표가 되지만 엔비디아도 계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산업지수가 이게 선행하는데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따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내년 한 2분기쯤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다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쉬운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뭐 뱅가드도 새로 들어왔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뱅가드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블랙락 볼 때마다 배 아플 거거든요. 블랙락이 그래도 뱅가드보다 좀 앞서가고 있었는데 아이비트 덕분에 더 많이 앞서가게 됐거든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주식 쪽은 뱅가드가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여러모로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빠르면 26년에 좀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남의 거 팔아주는 게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렇게 말한 걸 봐선 고객한테 4% 정도 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는 물론 13F를 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좀 변동이 좀 큰 시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X자 곡선 상에서 지금은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급등기는 앞으로 한 5년 내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제 희망회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새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과는 중앙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되게 박해하고 좀 탄압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중앙은행 하면 생각나는 게 JP모건 아닙니까? JP모건의 다이먼이 항상 비트코인을 되게 뭐 쓰레기다, 범죄 집단이 쓰는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다이먼 말이 점점점 완화되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좀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한 12월쯤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은 마땅히 딱히 공격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MSTR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뭐 공매도도 때리고 망할 거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세일러는 아니죠. 마이클 세일러가 뜬금없이 그린닷을 찍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오렌지 닷이 비트코인 매수를 뜻했거든요. 그럼 그린닷은 뭘까? 이거 비트코인 매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사람들이 좀 두려움에 떨었었거든요. 근데 까보니까 아마도 현금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가 요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 1.44 빌리언인가?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현금으로 좀 비축을 해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요 부분이거든요. 아담백도 포스팅을 했죠.
그래서 이게 퍼드였죠, 사실. JP 모건에서 만든 MSTR이 망할 것이다, 뭐, 라는 퍼드를 막 퍼뜨렸는데, 실제로는 현금이 한 2년은 버틸 만한,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이 2년 동안 하락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락 기간이 길어도 1년이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딱 1년이었어요. 세 번의 사이클 동안 계속 1년 동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2년을 버틸 만한 그만한 자금, 2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자금이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죠. 스트래티지는 현재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 주가도 그 덕분에 수직으로 상승을 했죠. 별로 안 올라 보이긴 하는데, 네, 어찌됐든 바닥이 한 155불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엄청 올랐죠. 15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0불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이러다 갑자기 또 200불 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도 지금 9만까지 가까스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또 10만 불 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매도한 다음에 저가에 다시 사고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신 분 있나요? 물론 뭐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위에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매수한 사람 아마 제 생각에는 아예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번에 또 성공하는 건 아마도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처럼 그냥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할 때 원칙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 됩니다. 사팔사팔 하지 마시고 그냥 사서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크게 빠지면 그냥 더 많이 사면 됩니다.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바이 앤 홀드랑 바이 더 딥 이것만 하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못 버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매수는 한 2027년 말까지 할 생각이고요. 한 2년 정도 남았죠. 매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고래동 공부에 계속 꾸준히 인증하고 있고 앞으로 2년 정도는 매일 매수할 거예요. 그리고 보유는 생애 주기로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한 30년 정도는 보유를 할 생각이에요. 제 개인 노후 자금은 일단 저는 다 모았다고 생각하고 30년 후에 그때 뭐 돈 계속 벌면 안 쓸 생각이고 사회에 다 환원할까 뭐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으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사회 사업 하는데 다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제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계획대로 가면 세상에 좀 기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네요. 다시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어제까지만 해도 1억 2천만 원대까지 빠져서 좀 걱정했는데 하루 만에 1천만 원이 올랐어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네,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비트코인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걸 맞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그냥 보유만 꾸준히 하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만 지나도 최고점은 좀 월등히 많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뱅가드가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돈 풀기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연준에서 뱅킹 시스템에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양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돈을 퍼부었죠. 물론 그때 수준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 때의 한 반 정도는 공급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어마무시하게 풀어가지고 최근에 돈 풀기가 엄청나게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돼 있는 동안 TGA 잔고라고 하나요? 미국 재무부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최근에 셧다운이 끝났잖아요. 뭐 한 열흘 됐나요?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돈이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랜만에 패드와치를 좀 살펴보면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90% 가까이 올라왔죠. 89%. 이게 뭐 한 30%까지 빠졌었는데 엄청나게 급등했죠. 네, 유동성이 앞으로 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지 않고 좀 오래오래 가져만 간다면 비트코인이 여러분께 큰 부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좀 여유가 있거나 좀 급한 돈 아닌 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좀 장기 투자하시면 노후 대비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인플레이션보다는 네, 좀 해지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2, 3% 된다고 치면 비트코인은 한 그래도 적어도 1, 20%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비트코인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5일 오전 8시 18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공개방송을 많이 못했죠. 제가 일본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어저께 밤 늦게 왔습니다. 조금 피곤한 상태긴 한데 방송 안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켰습니다. 1시간 봉으로 잠깐 볼게요. 1시간 봉으로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는데 83,000부터 94,000까지 한 11,000달러가 급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제가 그저껜가 방송을 했던 것 같긴 한데 한 이쯤에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막 오르고 있을 때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살짝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얼마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 91,000, 2,000 뭐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되게 높아졌거든요. 12월 10일 뭐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목요일 새벽쯤인데 새벽 한 4시쯤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리 인하는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뭐 제 생각에는 10만 달러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10만 달러 근처까지는 좀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올라갈지 뭐 저점을 뚫고 내려가게 될지 그 부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열어두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고래동공부의 카페에 오랜만에 글도 좀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크루거 형님이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빠지면 바닥에서 살려고 욕심을 좀 많이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유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1비트 이상 있으시면 매수보다는 좀 지키기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너무 많이 사면 가격이 빠질 때 패닉셀 하게 되거든요. 패닉셀만 안 하면 돼요. 요것만 조심하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평가 이익은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이때 팔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다시 올라가게 될 테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셨더라도 설사 뭐 한 1억 7천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패닉셀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한 2027년까지만 가져가 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년 금방이니까 2027년 말까지 보유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트코인 투자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위는 최근에 숏을 쳤죠. 한 92K인가? 여기서 숏을 쳤고 한 84K까지는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때 숏을 포지션을 정리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큰 포지션으로 여기서 숏 들어갔는데 한 94K인가? 여기로 올랐다가 이게 쭉 빠졌죠. 네, 돈은 좀 벌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거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투자하면 비트코인으로는 돈 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모읍니다. 물론 쌀 때는 더 많이 모으면 좋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얼마에 사냐보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가격에 사든 사시기만 하면 돼요. 모으고 그거를 좀 지키고 요거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모으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1비트 이상 모으면 좋긴 한데 좀 현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 뭐 소득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0.5비트를 목표로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5비트면 대략 한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너무 큰 돈이네요. 그래도 요 정도 모으시면 오래오래 지키기만 하시면 큰 부를 안겨다 줄 테니까 패닉셀만 하지 마시고 잘 모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주기영 대표의 글인데요. 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영 대표가 쓴 글인데 뭐 이거 영어로 돼 있는데요. 네, 밑에 보면 한글로 번역본이 있으니까 스트래티지가 현재 65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보유만 한다면 아니면 팔더라도 거의 안 파는 거죠. 아주 소량만 매도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1.44 빌리언 달러를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MSTR에서
아마 이거 되게 비트코인 사고 싶었을 텐데 참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 현금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요 정도면 뭐 한 1, 2년 정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만 안 하면 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2027년 말까지 가지고만 가면 스트래티지가 가진 자산이 엄청나게 뻥튀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STR도 사실 투자하고 있거든요. 얘네도 그냥 계속해서 보유는 할 생각입니다. 매도는 안 할 생각이에요. 수익이 되게 컸다가 사실 지금은 좀 평가 손실이 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냥 계속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29년까지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2028년이나 9년에 뭐 일부 매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2033년까지는 좀 가져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2035년까지는 비트코인을 뭐 0.01개도 매도하지 않는 게 목표거든요. 제 생각대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이게 뭐 잘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기영 대표의 글은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매도만 안 하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2022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마이너스 78% 정도 폭락을 했어요. 네, 요때거든요. 이거 뭐 고인물 분들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69,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겪어보면 엄청나게 공포스러웠어요. 요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관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트래티지랑 아이비트, 블랙락이죠. 얘네 둘이 갖고 있는 것만 합쳐도 제 생각에 한 130만 개? 요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전체가 21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량, 뭐 사토시 물량 같은 거죠. 그런 게 한 400만 개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개인들이 비중이 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예전엔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거의 한 9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가진 게 한 70%대까지 빠진 것 같아요. 대략 한 75%. 기관이 가진 게 한 25%. 또 이렇게 로스트 물량들이 또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매도 물량 나올 게 그렇게 많진 않다. 예전보다 많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전부 다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번 하락이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닉셀만 좀 피하자. 네,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요런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마이너스 한 36%가 최저점인데 8만 달러죠. 그러면 여기가 최저점이고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하락할 때 좀 많이 빠지는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좀 약세장이 좀 시작된 것 같으니까 좀 길게 보고 우리는 좀 장기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쉽습니다. 현금 여유가 많고 나는 조금 더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뭐 일부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냥 패닉셀만 안 하면 돼요. 패닉셀만 안 하면 비트코인은 분명히 돈 벌게 해줄 거예요. 최고점은 언제쯤 넘을 것 같냐? 저는 2027년에 넘을 것 같거든요. 최고점 넘는 건. 어찌됐든 조금 더 좀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 조정, 뭐 시간 조정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오르겠죠. 또 오르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 2027년에는 최고점을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저점이 2022년 말이었잖아요. 지난 사이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 11월쯤 됐는데 직전 최고점 올타임 하이를 다시 넘게 된 게 2024년 3월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네, 상승하는데 1년 4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최저점이 언젠지 모릅니다. 제 생각엔 2026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뭐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2027년쯤에는 다시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게 될 것 같고요. 2028년이나 뭐 2029년 요쯤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40만에서 한 50만 달러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최근 앞으로 10년 내로 한 10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설사 뭐 126K에 매수를 했다고 해도 앞으로 한 3년 후에 한 40만 달러, 50만 달러 간다고 치면 한 3배 정도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금 뭐 큰 기관들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달 전에 11월에 제가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하버드에서도 13F상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IBD였죠. 이것도 조금 큰 게 아니라 가장 큰 비중이었습니다. 4분기에 지금 뭐 하락장이 왔는데 추가로 매수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같은 기부금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보수적인 기관에서도 아이비트를 최고로 많이 담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JP모건, 네, 아시죠? 뭐 구조화 상품 낸 거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이게 되면은 JP모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인한 돈 벌기가 좀 시작이 되겠죠. 뱅가드에서 비트코인 ETF를 이제까지 금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뱅가드는 블랙락하고 1, 2위를 다투는 그런 자산운용사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규모는 블랙락이 조금 더 크긴 한데 리테일 쪽에 더 가까운 거, 그리고 뭐 401K에서 얘네가 운용하는 규모 이런 거는 뱅가드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소비자에게 많이 다가가 있습니다. 뱅가드에서 비트코인 ETF를 투자를 허용해 주는 건 이건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뱅가드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블랙락에서 돈 많이 버는 걸 보면 좀 배 아플 테니까 뱅가드도 앞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죠. 문턱을 좀 낮추게 된 거고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좀 뛰어들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의 4%를 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 적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JP모건이나 뱅가드에서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 추천은 하는 건 없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 정도는 매수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건 올 웨더 펀드 있잖아요. 레이 달리오가 2021년 뭐 요때까지만 해도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금을 한 5% 정도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담는 거 뭐 이런 걸 추천했었는데 금뿐만 아니라 금과 비트코인을 묶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가격에 반영되려면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변화했다고 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하지 않아요. 하지만 온도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냄비에다가 물을 올려놓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찌됐든 이번 상승장에서 사실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봐도 한 8배 이상은 올랐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가격이 올랐지만 뭐 하락이 조정이 얼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정이 끝나고 나서 한 내년에 최저점을 언제가 됐든 찍게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때는 이번 상승장보다 더 큰, 훨씬 큰 상승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또한 절대치로 보면 여기보다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비율로 보면 얘보다는 좀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얘가 한 마이너스 78% 정도 되거든요. 이번 조정은 하락폭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이 빠지면 한 50%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반이 빠지면 한 63K 되겠죠.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아주 많이 빠지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78이나 마이너스 50이나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이 몇 퍼센트만 변화도 이 폭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얘는 69,000에서 15K까지 빠졌으니까 대략 한 54,000달러가 빠졌죠. 54,000달러는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54,000달러가 빠진다고 해도 이제는 반도 안 돼요. 네, 40%대 하락입니다. 그럼 대략 한 72K 정도 되네요. 이번 4월에 한 74K까지 빠졌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점을 대략 여기 밴드쯤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제 개인 관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되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현금 여유 있으시면 매수 천천히 하시고 내가 월급 계속 받고 있으시면 거기서 매수를 뭐 꾸준히 하시고요. 패닉셀 안 하고 오랫동안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보유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지든 얼마큼 올라가든 그거는 조금 덜 중요하니까 내가 잘 지켜나가겠다 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관들에서 진입하고 하는 게 즉각적인 상승을 요런 걸 가져올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좀 시차를 두고 그게 나중에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 상승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게 되지 않을까 뭐 요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연준 의장도 좀 바뀌잖아요. 지금 제롬 파월인데 아마도 케빈 해시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어찌됐든 금리 인하 기조를 좀 계속 이어가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시중의 돈이 앞으로 더 많이 풀리게 되겠죠. 그럼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에 매도해버리는 것만 아니면 비트코인으로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크루거가 쓴 글이긴 한데 아까 이야기한 거에 좀 보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락하고 뱅가드를 비교해봤을 때 물론 블랙록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뭐 수탁고라고 하죠. AUM이라고 하나요? 이게 최대치예요. 뱅가드보다 더 크긴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분야에서는 뱅가드가 실제로는 더 크다. 퇴직연금, IRA나 401k 이런 데서 1위를 하고 있고 보글헤드 투자의 핵심, 인덱스 뮤추얼 펀드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보글헤드 투자는 존 보글은 뱅가드 설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존 보글의 전략? 그거는 그냥 다사자예요. 다사자. 좋은 기업을 골라내기보다는 기업들을 그냥 통째로 다 사버리자 요런 주의거든요.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뭐 QQQ 뭐 이런 데 투자잖아요. 나스닥에서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그냥 나스닥 100을 통째로 사버리는 약간 요런 분위기죠. 패시브 장기 자금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부동산에 목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이 더 잘 오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 들어오면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이 어떻게 가든 그냥 우상향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전략을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기울기가 더 가파르거든요. 물론 이게 변동성도 더 크고 그래서 하락을 패닉셀만 안 하면 결국에는 오래 갖고 있으면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운 투자이지만 나중에 좀 오래 가져간다는 전제하에서는 훨씬 더 주식보다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뱅가드가 시장에 들어온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루거가 늘상 하는 이야기긴 한데 해석본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로우를 많이 쓰잖아요. 크루거가 가격 전망 모델을 할 때 대체로 파워로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다음 버블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까? 이거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거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크루거 글을 봐서 이런 뷰를 가진 건지 우연히 일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트위터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는 요새는 잘 안 보고 있고 그러니까 최고점을 126K에서 찍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점이 한 70K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70K가 깨질 수도 있죠. 요 근처가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시간 조정은 한 2026년 한 상반기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 최저점 2025년 이후로 최저점을 찍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격은 대략 7만 달러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상승이 나타날까? 26년 하반기부터는 상승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아요. 2027년에는 일단 올타임 하이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년, 2029년에는 좀 본격적인 버블이 끼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최고점을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쯤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40만 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126K를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한 3배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너무 불리시하게 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올해 2025년에 생각보다 좀 적게 올라서 저도 좀 아쉽긴 해요. 여기가 끝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대략 한 150K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못 미쳤죠.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때 대략 한 2027년에는 버블이 다시 낄 것 같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더디 팔려고 최저점을 잡으려고 그렇게 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유가 되는 한도 내에서, 급한 자금이 아닌 한도 내에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비트코인으로 분명히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세장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제 앞으로 오를 거야 라는 뭐 이렇게 희망회로 섞인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숏을 걸거나 아니면 뭐 매도를 하거나 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시고요. 추천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좀 오래오래 보유하는 전략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면 좀 돈을 잃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6일 오전 9시 2분입니다. 갑자기 좀 조정이 좀 세게 나타났죠. 뭐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훅 빠진 것 같아요. 네, 업비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3일이니까 네, 3일 전만 해도 1억 4천만 원이었지만 지금 오늘 최저가는 1억 3,200만 원, 한 800만 원 정도 떨어졌네요. 네, 꽤 많이 빠졌죠. 왜 빠졌냐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시기죠. 가장 또 어려운 이유는 요즘에 국장도 좋고 나스닥도 좋고 주식은 되게 잘 나가는데 비트코인은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럴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잘 올라갈 때는 투자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럴 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간 조정 받고 가격 조정 받고 뭐 이런 시간에 팔지만 않으면 됩니다. 매도만 안 하고 잘 모아 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정장이 뭐 제 생각에 짧으면 몇 달, 뭐 길면 한 1년 정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이 기간에 팔지만 마시고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로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여러모로 좀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로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여기다가 뭐 글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기회입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유튜브 게시글에도 올려놨어요. 노후 빈곤이 되게 좀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노후 빈곤 때문에 생긴 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명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예전 같으면 한 70세 정도 되면 이제 노후라고 할 수 있었죠. 이때는 이제 뭐 평균 수명이 한 70, 80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요 정도만 노후 대비를 하면 됐죠. 하지만 이제는 노후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90대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10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 10년 후가 되면 한 100세 이상이신 분들, 90대 이상이신 분들이 그 숫자가 월등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뭐 잘 웬만해서는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노후 빈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노후에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손 벌리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살에 어디 나가서 돈 벌어오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뭐 제가 그게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하려고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면 노후 대비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글을 좀 써봤어요. 노후 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질은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자산으로 봤을 때 집을 빼고요. 물론 주택연금으로도 살아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주 좋은 집이다. 그러면 주택연금 받으면 아깝습니다. 그런 집은 주택연금 받지 마시고요. 지방에 좀 저렴한 아파트 아니면 잘 안 오르는 시세가 오르지 않는 그런 아파트는 나중에 내 노후에 실거주하면서 주택연금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주택연금의 단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연금을 내가 하면은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 요 정도면 빠듯하게 뭐 한 2명이서 사는데 부부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오래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70세에는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100세가 됐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도 200만 원으로 문제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만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삶은 좀 그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으로 나의 노후를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현재 뭐 30대에서 50대 요 정도 나이에 있다. 뭐 20대도 마찬가지인데 20대이시면 뭐 여러모로 더 좋죠. 근데 제 방송을 20대 분들이 많이 보진 않으시니까 30대에서 50대 정도 된다. 그러면 현재 현금이 하나도 없더라고. 대신에 좀 빚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신용대출을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0.1비트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는 되게 쉽죠.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삽니다. 그냥 뭐 재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0.1비트를 매수해서 그냥 이거를 30년 보유하면 됩니다. 아니 내 나이가 50인데 무슨 30년을 보유하냐. 30년 지나봤자 80세밖에 안 됩니다. 80세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때까지 꼭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이후에 생활비 정도만 매도해서 쓰시면 죽을 때까지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 한 70세부터 쓰면 안 되냐? 그러면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살이 됐을 때 돈이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거치 기간이라고 하죠.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의 노후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불안하시면 0.2개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50대다 그러면 0.2개 정도? 그럼 한 2,6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투자하면 그래도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솔로이시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저도 와이프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이면 혼자서 나만 노후 대비 돼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배우자의 노후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30만 원 정도면 0.1비트를 살 수 있지만 제가 2천만 원을 대출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나머지는 월급과 함께 분할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0.01비트씩 삽니다. 그러면 한 달에 133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가격 기준으로. 이건 좀 변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달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1비트가 또 추가로 생기겠죠. 그럼 지금 당장 매수한 0.1비트 그리고 10달 동안 분할해서 매수한 0.1비트 이렇게 합하면 0.2비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부가 죽을 때까지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모으는 건 사실 되게 쉬워요. 뭐 0.2비트 모으는 거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한 2,600만 원 정도? 요 정도 있으면 바로 살 수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뒤가 어렵죠. 30년 보유하는 거. 일단 뭐 개인 지갑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해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해서 어렵다, 나는 지갑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업비트 계좌에 그냥 넣어 두시고 어플을 지우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격의 등락을 보면 그렇게 장기 보유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노후 빈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집은 어떡하냐? 뭐 그건 둘째로 하고요. 그냥 부부가 월세 저렴한 곳 혹은 뭐 내 집이 있다면 노후 대비는 이걸로 그냥 충분합니다. 0.2비트. 이걸로 정말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년쯤 지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략 한 10만 불 되죠. 2025년에. 여기서 10년이 지나면 2035년이 되면 여기서 10배 정도 돼서 한 100만 불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15억 정도 되겠죠. 거기서 또 10년이 아니라 이번엔 한 20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55년이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30년 후가 되겠죠. 요쯤 되면 또 10배가 올라서 한 15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0.2비트면 요때 가치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는 되죠. 30억. 물론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30억으로 그때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0.2비트를 30년 후에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비만 매도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0.00000 1비트씩 뭐 요만큼씩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씁니다. 그러면 뭐 0.1 몇몇몇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한 방에 다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을 때 더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남으면 자식에게 혹은 손주에게 상속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애들도 부유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죠. 내가 죽고 나면 아마 제 아들도 노인이 돼 있을 거예요.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대를 이어서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우리 부부가 노후에 아무 걱정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돈인데 요 정도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리스크가 없진 않죠. 뭐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 정도 투자해서 노후가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면 좀 해볼 만한 투자이지 않을까요? 네. 좀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업비트 어플을 지우고 30년 동안 비트코인을 간직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보다 더 좋은 노후 대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도 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 연금에서 뭐 매달 100만 원씩 냅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2,4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솔직히 이게 비트코인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뭐 이런 것도 안전장치를 대비한 건데 얘도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좀 안 되게 한 80만 원 정도 70세부터 봤는데 죽을 때까지 한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뭐 요렇게 대비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노후 대비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최고의 투자 수단이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노후 대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래동 공부 카페에 들어가면 제가 또 글을 몇 개 올렸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6% 정도 빠졌었잖아요. 그게 정말 금액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큰 손실을 좀 안겨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얼라이즈드 로스니까 이건 실현 손실입니다. 미실현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 아니라 진짜 손절입니다. 손절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요때 삐죽 솟은 거 보이죠? 요때가 FTX 사태 때거든요. 이때도 한 요 정도였는데 대략 뭐 한 4.5 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조단이죠. 요때는 지금 최근이죠. 최근에 8만 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대략
한 5.5빌리언까지 떨어졌네요. 실현 손실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죠. 역대 최대급입니다. 이렇게 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라지스트 스파이크다. 리얼라이즈드 로스, 그러니까 실현 손실에 있어서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대치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좀 단기 투자자죠. STH랑 LTH가 있는데 이건 쇼텀 홀더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고요. LTH는 장기 보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롱텀 홀더들은 수익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좀 수익권이에요. 좀 오래 갖고 있으신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쇼텀 홀더들이죠. 여러분들이 롱텀 홀더인지 쇼텀 홀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쇼텀 홀더 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별로 안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보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롱텀 홀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좋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실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시장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126K 찍을 때도 주식도 너무 좋았거든요. 국장도 너무 좋고 미장도 너무 좋아서 주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소외받은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소외받을 수도 있죠.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뭐 팩트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죠. 오늘도 나스닥은 좀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작지 않은 폭으로 한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에는 다들 관심이 별로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죠. 뭐 어찌됐던 간에 대부분의 주식들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뭐 조금만 장기로 보유하면 수익이 월등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그렇습니다. 역사상 이제까지 비트코인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한 3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면 항상 수익을 좀 안겨다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 비트코인을 투자하고자 하시면 그래도 기본 3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3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손해볼 가능성이 0%대입니다. 그냥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각하면 되겠죠. 1년 정도 투자해도 위험해요. 한 4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1년 미만 투자자분들은 아마 현재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일이 4년에 한 번씩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가급적이면 3년 이상은 좀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하나도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0.1비트를 매수하시고 한 10년 정도, 최소한 한 10년 이상 보유하시면 비트코인 투자에서 돈을 못 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손해볼 가능성은 0%다. 그냥 0입니다, 이거는. 10년 이상 가져갔을 때 손해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장기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건 투자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그것까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더 높은 건 있겠죠. 하지만 그건 되게 어려운 방법일 거예요. 트레이딩도 잘해야 되고 좋은 종목도 잘 골라야 되고, 비트코인 투자는 그냥 매수를 해서 그냥 오래오래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 자체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물론 실행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장기로 하셔서 돈을 좀 다들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못하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현재 미국의 ETF 현황이거든요. 에릭 발추나스가 뭐 아시겠지만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1등 당연히 뭐 미국 주식이죠. QQQ 나스닥이죠. VOO 얘도 역시 나스닥이고, SPYM 스파이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IW 얘도 역시 관련된 겁니다. 6위쯤 가니까 금, 얘를 빼고 다시 QQQM. 장난 아니죠. 미국 주식이 다 장악했어요. 뭐 SGOV는 미국 단기채고, 여기 보시면 탑5를 전부 다 휩쓸었어요. 1, 2, 3, 4, 5위가 전부 다 미국 나스닥 관련 주식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이 1, 2, 3, 4, 5위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1, 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4억에서 7억 달러. 주식적으로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네, 버블입니다. 버블. 버블이긴 한데 버블이라고 바로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버블이 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나스닥에는 분명히 버블이 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최고점인가? 그건 뭐 누구도 모르죠. 버블이 낄 때는 보통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버블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그때는 뭐 언제가 됐든 바로 터지든 시간이 지나서 터지든 뭐 언제가 됐든 터질 수 있겠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찐 기회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를 보고만 있어야 되냐, 관망을 해야 되냐, 그러다가 내 보고만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 걱정을 하고 살진 않거든요. 네. 이런 기회가 오면 사고, 네, 안 오면 안 사고. 투자에서 기회는 정말 끝도 없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회를 정말 많이 줍니다. 작년 8월 5일에도 있었고요. 올해 4월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기회일 수 있죠. 이 기회를 정말 많이 주는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 투자는 언제가 됐든 뭐 꼭 기회가 아니라도 돼요. 매수해서 3년 가져가면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 투자가 되게 좋은 투자인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은 좀 장이 안 좋을 때, 아무도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좀 괜찮은 주식들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면 그것도 돈 벌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 이렇게 다 몰리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좀 되게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1, 2, 3, 4, 5등이 전부 다 미국 주식.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IT 버블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온 어마무시하게 오르다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지수가 78% 빠졌어요. 거의 뭐 비트코인급의 하락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충분히 뭐 올 수 있죠. 그리고 이거 2022년이 아닌가 싶은데 한 30% 넘게 최근에도 빠졌죠. 요때입니다. 한 2021년 말부터 22년 말까지 한 1년 정도 한 3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런 조정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죠. 뭐 얼만큼 큰 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뭐 누가 봐도 버블 상태고요. 버블이라고 해서 바로 터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요사키 옹은 맨날 버블이다, 맨날 터진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지 벌써 13년 됐거든요. 언제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로 뭐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미 극단적이다. 그것도 M7에 다 집중이 돼 있다. S&P 500 전체 시총의 35%가 M7이라고 합니다.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나스닥 100 기준으로 봐도 상위 10개 종목이 거의 한 60%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M7에 너무 치우쳐졌다. 네, 그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그 포워드 PER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 실적을 계산을 하고 해봐도 23배입니다. 이거는 진짜 높은 거거든요. 한 17배, 18배만 돼도 고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뭐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나스닥 100의 평균 퍼가 33배입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참고로 구글보다 이게 더 높네요. 네,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의 퍼가 한 28?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구글이 그렇다고 뭐 저평가된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게 높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나스닥의 고평가 구간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은 어떠냐? 국장은 제가 잘 살펴보질 않아가지고 네, 관심을 좀 안 두고 싶습니다. 또 분석을 하면 또 좋은 기업들이 보이고 그럼 사고 싶거든요. 이럴 때 사면 큰일 나니까 저는 네, 국장은 앞으로도 네, 좀 멀리할 생각입니다. 미장은 좀 큰 폭으로 빠지면 그때는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순 없잖아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끝났을 때 성장률이 둔화될 때 그때쯤엔 좀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다. 마지막 여전히 올라타가지고 이제 불장에 버블에 올라타서 마지막 불꽃놀이를 즐길 것인가? 네,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1번을 택한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좀 물리죠. 물리기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뭐 미국 주식 너무 사고 싶더라도 지금은 좀 참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좀 길면 한 1, 2년 정도 더 뭐 이렇게 불장이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현금화한다. 요것도 괜찮죠. 네, 다 팔진 마시고 일부입니다. 일부. 뭐 한 적게는 10%, 많게는 한 50% 정도. 일부는 매도해도 되죠. 일부 매도하고 남은 거는 좀 즐기고 일부 현금도 좀 갖고 있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더 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기. 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비춥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엄청 올라가서 지금 버블이다 라고 하지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구경만 하면 요 수익을 맛보지 못하죠.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보다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파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 부분은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STRC, 스트레치라고도 하죠. 스트레티지의 뭐 우선주입니다. 배당을 좀 우선적으로 좀 더해주는 우선주인데요. 배당금이 좀 미쳤어요. 10.75%를 준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액면가가 $100거든요. 액면가가 $100인데 지금 액면가 밑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자는 한 11% 가까이 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죠. 가장 큰 리스크는 뭐 스트래티지가 망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도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최근에만 해도 한 90불 근처까지 좀 다녀왔어요. 90.5달러까지 빠졌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뭐 꼴랑 10달러 이렇게 벌자고 투자하는 건데 주가가 10달러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주식은 아닙니다. 우선주인데요. 근데 망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주가가 빠질 위험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불안한 건 계속해서 분배금을, 그러니까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금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최초에 발행됐을 때는 10%였는데 10.25%, 10.5%, 그리고 12월부터는 10.75%로 올렸습니다. 뭐 내년이 되면 11%로 또 올릴 수도 있죠.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리는 게, 배당금을 올리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액면가는 $100인데 11달러를 매년 주는 게 스트래티지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 뭐 비트코인은 나쁜 게 없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비트코인 사는 데 쓰니까 그렇게 65만 개를 모은 거죠. 스트래티지는. 앞으로도 이게 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스트래티지 투자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비트코인에는 좋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네, 비트코인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래티지가 망하지만 않으면. 하지만 이 배당 수익을 생각해서 이거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시면 글쎄요, 뭐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10.95%를 얻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확정 수익이면 네, 추천이죠. 네, 10%가 넘어가는데. 하지만 이건 확정 수익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좀 빠질 수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네, 언제든지 이게 높일 수 있듯이 언제든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우리도 살 수 있거든요. 주식 뭐 어플 켜가지고 살 수는 있는데 미국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이 사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